한국인을 위한 영단어 암기 비법 8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학습, 특히 어휘 학습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한국인이 영어를 배울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어휘를 늘릴 수 있는 비법들이 있습니다. 이 비법들을 잘 활용하시면 영어 어휘 학습이 훨씬 쉽고 재미있을 겁니다. 영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이며 그만큼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한국어의 특성과 영어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이를 학습에 활용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Learn words in context, not in isolation. 단어장을 달달 외우는 대신 문맥 속에서 단어를 배우세요. 흔히들 단어장을 펴고 단어 하나하나를 의미와 함께 기계적으로 외우는데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제 대화나 글에서 단어를 사용할 때 오히려 혼란을 주거나 어색한 표현을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run이라는 단어 하나만 외우는 것은 그 단어가 가진 다양한 의미와 활용법을 놓치게 됩니다. 대신 Run a business, run out of time, run into someone, run for president. 처럼 구나 문장 속에서 함께 익히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콩글리시라고 불리는 한국어식 영어 표현이나 직역식 표현으로 인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사전적 의미보다는 그 단어가 사용되는 상황과 문맥, 그리고 함께 쓰이는 다른 단어들과의 조합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어휘력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이는 마치 요리할 때 재료 하나하나의 맛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어떤 맛을 내는지 아는 것과 같습니다. Use word families and roots. 어근과 어족을 활용하세요. 영어 단어의 상당수는 라틴어나 그리스어 어원에서 파생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근을 익히면 하나의 어근으로 파생된 여러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어 학습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ect. 는 보다라는 의미의 어근인데 이 어근이 들어간 단어로는 Inspect, respect, spectator. Perspective, spectrum. 등이 있습니다. Spect. 라는 어근의 의미만 정확히 알아도 이 단어들의 기본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한국인들이 한자어를 배울 때와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이라는 한자를 알면 생명, 생물, 탄생, 생산 등 많은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듯이 영어에서도 어근을 알면 수많은 파생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암기하는 데 매우 효율적입니다. 어근 학습은 단어의 개별적인 암기를 넘어 단어들의 논리적인 관계를 이해하게 해주어 어휘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Connect to Korean equivalents. 한국어 유사어와 연결하세요. 한국어에는 한자어 기반의 어휘가 매우 많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영어 단어와 개념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배울 때 한국어의 한자어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기억하기 훨씬 수월하고 이해도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Biology. 는 바이오와 로지가 합쳐진 단어인데 한국어로는 생물학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물은 바이오와 뜻이 통하고 학은 로지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와 영어 단어의 어원적 또는 개념적 유사성을 찾아 연결하면 암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Telly. 멀리라는 뜻이고 Vision. 이 보는 것이라는 뜻이라서 Television. 이 텔레비전이 원래는 먼 곳을 보는 기계가 되는 것처럼 Telephone. Telegram. 등도 함께 묶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것을 넘어 언어 간의 구조적인 유사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Prioritize high frequency vocabulary. 고빈도 어휘부터 우선적으로 학습하세요. 영어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일상 대화의 약 80%를 차지하는 2~3천 개의 가장 흔히 사용되는 단어들부터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들은 영어 학습의 기초를 다지는 데 필수적인 Core vocabulary. 로서 이 단어들만 잘 알아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The, be, to, of, and. 같은 단어들은 거의 모든 문장에 등장하며 이들의 의미와 사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Anki, Quizlet, Memrise. 와 같은 플래시카드 앱을 활용하여 간격 반복 학습을 이용하면 잊어버릴 만할 때 단어를 다시 보여주어 효율적으로 어휘를 복습하고 장기 기억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너무 희귀하거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전용 단어나 전문 용어에 처음부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실용적인 어휘부터 마스터하여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학습 성공에 더 유리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단어들부터 탄탄히 다져나가세요. Practice active recall. 적극적인 회상 연습을 하세요. 단순히 단어를 눈으로 보거나 듣는 것을 넘어 배운 단어를 직접 사용해보는 적극적인 회상 연습은 기억력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머릿속에서 정보를 능동적으로 끄집어내는 과정 자체가 기억을 강화합니다. 매일 짧은 영어 일기를 쓰면서 새로 배운 단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이메일을 영어로 작성하거나 SNS에 영어로 짧은 글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각 단어로 간단한 문장을 3개 이상 만들어 소리내어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Ubiquitous. 라는 단어를 배웠다면 Smartphones are ubiquitous. The internet is ubiquitous in modern society. His influence is ubiquitous in the industry. 와 같이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단어의 의미와 용법을 설명하거나 친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입 밖으로 내뱉거나 글로 써보는 경험이 중요하며 이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Read and listen widely. 폭넓게 읽고 들으세요. 다양한 자료를 읽고 듣는 것은 자연스럽게 어휘력을 늘리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언어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실제 사용되는 환경 속에서 접할 때 가장 잘 흡수됩니다. 옥스퍼드나 펭귄에서 출판하는 단계별 읽기 자료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어휘와 문장 구조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너무 어려운 책으로 시작하기보다는 흥미를 잃지 않을 수준의 책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미드나 영화를 볼 때는 처음에는 영어 자막과 한국어 자막을 함께 보다가 익숙해지면 영어 자막만으로 보고 나중에는 자막 없이도 시청해 보세요.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BBC Learning English, VOA Learning English, TED Talks. 같은 리소스는 시사적인 내용과 격식 있는 어휘를 익히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재미있는 콘텐츠를 통해 영어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어휘를 습득하고 동시에 문화적인 이해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자료를 접함으로써 어휘의 폭을 넓히고 각 단어가 실제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Avoid overtranslation. 과도한 번역을 피하세요. 많은 한국인들이 모든 영어 표현을 한국어로 번역하려다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영어로 사고하는 능력을 저해하고 유창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대신 영어로 직접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책은 북이라고 2단계를 거쳐 생각하는 대신 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곧바로 그 사물의 이미지나 개념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세요. 마찬가지로 해피라는 단어를 들으면 행복한이라는 한국어 단어가 아니라 미소를 짓는 사람이나 즐거운 상황을 연상하는 식으로 훈련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어 사고방식을 기르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훨씬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언어와 사물, 개념을 직접 연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영어로 꿈을 꾸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번역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어 자체의 개념으로 단어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Use collocations and chunks. 연어와 덩어리 표현을 사용하세요. 영어는 단어들이 함께 쓰일 때 특정한 조합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연어라고 하며 이 연어들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Make a decision. 이라고 하지 Do a decision.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Heavy rain. 이라고 하지 Strong rain. 이라고 하지 않죠. Take a shower. Pay attention. Catch a cold. 등 셀 수 없이 많은 연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어나 덩어리 표현을 통째로 익히면 문법 실수를 줄이고 훨씬 자연스럽고 원어민에 가까운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외우는 것이죠. In a nutshell, take a break, as soon as possible. 처럼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통째로 익히면 회화 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작을 할 때도 훨씬 유창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은 개별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을 넘어 단어들이 모여 어떤 의미를 만들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Recommended daily routine 30 to 60 minutes. 추천 1일 학습 루틴 30에서 60분. 매일 30분에서 60분 정도를 영어 어휘 학습에 꾸준히 투자하는 효율적인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루틴은 앞에서 배운 모든 전략들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첫 10에서 15분은 SRS 앱을 활용하여 10에서 15개의 단어를 복습하세요. 이 과정은 이전에 배웠던 단어들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잊어버릴 만한 시점에 다시 한번 노출시켜 줌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단순히 단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예문과 함께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15에서 20분은 짧은 영어 자료, 뉴스 기사, 블로그 게시물, 유튜브 비디오, 팟캐스트 등을 읽거나 들어보세요. 이때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바로 사전을 찾기보다는 문맥 속에서 의미를 먼저 유추해보는 연습을 합니다.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하면 학습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자료를 선택하면 어휘 학습이 지루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에서 15분은 이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했거나 다시 한번 익히고 싶은 단어 3에서 5개를 골라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소리내어 말하거나 짧은 영어 일기 혹은 특정 주제에 대한 짧은 글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배운 단어를 Resilience. 사용해 She showed great resilience in overcoming challenges. 와 같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가능하다면 만든 문장을 녹음해서 들어보거나 주변에 영어를 잘하는 친구나 튜터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단어를 활용하는 과정은 여러분의 어휘력을 실제 의사소통 능력으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꾸준하고 체계적인 노력들이 쌓여 여러분의 영어 어휘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영어 학습은 마라톤과 같아서 단기간에 끝내기보다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전략들을 꾸준히 적용해 보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